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우리 활용으로 이어지는 탭스 어휘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교재 다 아시죠? How to Tabs 실전 600편 어휘편으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휘 강의는요, 그 시중에도 시중이라고 말하면 좀 그렇습니다.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크게 어원을 분석하고 그 단어의 본질에, 그 어휘의 본질에 대해서 접근하는 그런 일반적인 강의가 있고, 그 다음에 소위 말하는 무식하게 많이 외워서 이렇게 좀 단어의 절대량을 많이 이렇게 만드는 그런 강의가 있습니다. 이번 탭스 실전편 이 600 어휘편 강의는 제가 제목으로도 달았지만 활용으로 이어지는 탭스 어휘라고 제가 제목을 달았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단어의 어떤 본질, 그 단어가 어떻게 파생이 되었고 그 단어가 어원이 무엇이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설명은 다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이렇게 하는 강의는 아니고 각 단어가 실제로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해서 실제 연습하는 그런 본질적인 강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평상시에 많이 강조하는 게 뭐 우리가 blame이라는 단어 아시잖아요. blame이 비난하다라고 보통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blame이 비난하다라고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지만 문제는 얘가 어떻게 실제 쓰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blame은 어떻게 쓰입니까? blame 아는 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 blame만 쓰나요? 인간에서 blame만 얘기합니까? I blame somebody for doing something 이거예요. blame 다음에 나오는 게 누구누구를 소위 말하는 직접 목적어라 이 말이죠. 누구누구를 비난하는데 for 뭐뭐라는 이유로 이유 앞엔 for를 씁니다. 이런 식으로 각 단어의 실질적인 활용에 좀 포커스를 두는 그런 강의라 이거죠. 그래서 그런 맥락의 강의를 좀 진행하려고 이번에 생각을 했습니다. 탭스 어휘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토플이나 그런 데서 다루는 좀 이렇게 학문적인 좀 고난이도의 어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디엄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실 겁니다. 그 이디엄 같은 경우는요. 좀 많이 외우고 입으로 활용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외워야 될 부분 같은 경우는 It's up to you. 여러분의 몫으로 제가 남기고 그 외에 이 책을 매뉴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가 좀 정리할 수 있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강의입니다. 즉, 그 기본적인 뭐 별로 두껍지도 않은데요. 요 안에 들어갈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살을 붙이는 그런 작업을 여러분들에게 좀 이렇게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뭐 파생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살을 많이 붙여드리고 그 단어가 실제로 어떻게 사용되고 또 잘못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소위 말하는 콩글리시라는 게 발생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 라이머에서 그런 거 많이 하는데요. 그런 것들까지도 제가 좀 소개를 해서 좀 실질적인 단어의 활용에 대해 좀 포커스를 두는 그런 강의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제 1강입니다. 그 다음에 순서 같은 경우 여러분들 그 전체 그 강의 플로우 보시면 나와 있듯이 이 순서 그대로 제가 따라가도록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 전략편 해가지고 유닛 1부터 10까지 10개가 있고요. 다음에 마지막으로 액츄얼 테스트 해가지고 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15개죠. 그래서 강의도 총 15개로 진행을 할 겁니다. 거기에 딱 맞춰서 진행을 하니까 뭐 복잡하게 되는 거 아니고요. 이 책의 순서 그대로 제가 따라가도록 했으니까 잘 따라오시면 문제없이 오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뭐 백문이 불여일견, 여기서 불여일견이 아니죠. 불여일습 공부해야 되는 거니까 우리 31페이지 전체에 대한 강좌 소개와 탭스 어휘 영역 분석에 대한 유닛 1부터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예를 들어서 소개가 돼 있고 뒤에 응용 문제가 돼 있는 거 이렇게 곧바로 나오는 거 있어요. 책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 거 제가 일일이 다 풀진 않겠습니다. 푸는 게 의미가 없고 그냥 있는 거 갖다 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 외우셔야 됩니다. 다 이렇게 외우시는 그런 작업은 여러분들에게 제가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31페이지 보시면 최신 경향 분석에 가서 일상적인 표현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고요. 두 번째 무슨 뭐 고급 어휘, 구어체 강조 이렇게 시간 배분 여러 가지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다 맞는 얘기니까요. 잘 한번 읽어보십시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우리 31페이지 보시면 최신 경향 연습에서 일상 표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어휘를 체크를 해보도록 할까요? A 보시면 Why are the police surrounding Jane's places?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왜 거기 있냐 했더니 They say 말하기를 She's 삐리리 a convicted felon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일상 표현이라는 거 단어 자체로 아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단어를 혹시 만약에 모른다고 할 경우에는 왼쪽 오른쪽에 쓰인 단어 그 다음에 전체적인 대화의 맥락을 통해서 유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A 같은 경우 왜 경찰이 거기 주변에 있어 이렇게 경찰에 대한 심각성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들이 말하기를 she is something 뭐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A convicted felon이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자, 우리 이쪽 가가지고 한번 내용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elon 보세요. 일반적으로 felon을 사전 찾으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중죄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일반적인 죄인, 범인이라고 그러죠. 죄가 우리가 crime and sinner가 있기 때문에 criminal 그러면 일반적인 범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죄라는 말은 sin이라고 알고 있죠. 맞습니다. 그래서 sinner 하게 되면은 이거는 범인이라기보단 죄인인데요. 이 둘 다가 틀린 말이 아니라 비스구리한 말이라 이거죠.
당연히 차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거 그대로입니다. crime은 일반적인 죄예요. 그다음에 sin은 약간 좀 종교적인 그런 의미의 어떤 인간의 본질들을 다루는 그런 의미에서 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약간 틀리죠. 그래서 criminal and sinner가 좀 틀립니다. criminal은 범인이란 말도 있지만 범죄라는 말의 형용사도 되죠. 그래서 criminal이 어떻게 응용되냐면 자, 같이 외우세요. criminal law 그래요. 이것이 뭐예요? 형법입니다. 형법의 커다란 반대 개념이 민법이라고 그러죠. 바로 civil law예요.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의 차이 알죠? 예, 그런 거 얘기할 때 쓰는 겁니다. 크게 형법, 민법 이렇게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중에 좀 전문적인 섹션을 해가지고 이제 어휘 강의를 할 때 이 뭐 죄, 범인, 뭐 판결 요쪽 관련된 용어를 한꺼번에 좀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뭐 제가 좀 만들겠습니다. 그때 한번 잘 보시고요. Anyway, felon은 요거보다 좀 큰 단어다. 중죄인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convicted felon. convict라는 말을 이거를 외우셔야 됩니다. 자, 우리 중요한 수거 하나 알려드릴 테니까 외우세요. 여러분 어휘는요 제가 늘 강조합니다. 머릿속에 절대량이 없으면요 다른 아무리 멋있는 걸 공부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어휘만큼은 정말 거품 제로 수업이 돼야 되고 그렇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머릿속에 절대량이 없는 상태에서 여러 가지 어원 분석한들 그것은 멋있는 거로 끝날 수밖에 없어요. 멋있는 거로 끝나면 기분 좋습니까? 이 말이 입에서 안 나오는데 아시겠죠? 머릿속에 절대량을 넣기 위해서는요 초반에는요 좀 아쉽지만 무식하게 외우는 게 필요합니다. 부담 없이 하루에 50개만 외우세요. 금방 외웁니다. 그거는 못합니까? 저도 하는데. 외우면 다음날 까먹죠? 또 하세요. 꼭 까먹죠? 또 하세요. 한 3일쯤 돼서 150개 하잖아요. 첫날 다 까먹습니다. 당연합니다. 또 하세요. 앞으로 오셔서.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1년 롱텀으로 보세요. 1년만 공부해보세요. 엄청나게 늘지. 그러니까 그거 안 외워준다고 해서 이 요령 저 요령 따지다가 평생 못하는 거예요. 거북이처럼 가는 게 가장 빠릅니다. 자, 요 말을 외우세요. be 읍스도 사실 쓰면 안 되는데. be convicted of가 전치사니까 뒤에는 뭘 쓰겠습니까? 당연히 어떤 명사 형태를 쓰겠죠. 그래서 이건 뭐예요? 뭐뭐로 유죄 판결받다 그 뜻입니다. be convicted of를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런 걸 보시면 여기다가 지가 말을 한 번이라도 넣어보세요. 그 사람이 누구를 죽인 거로 유죄 판결 받았어요. He, 과거, was convicted of killing somebody. 이게 안 돼?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시고 이 말을 입에 붙이세요. He was convicted of killing somebody. 그 다음에 우리가 그래머도 배웠습니다. of 다음에 ing 쓰는 건 지금 제가 killing이라고 했죠. 어렵지 않습니다. killing somebody. 누구를 죽인 혐의로 유죄 판결 받았어요. of 다음에 ing 나누고 우리 그래머에서 뭐라고 배웠습니까? 단순 동명사라고 배웠죠. 시제가 같은 거예요. 하지만 여기다 그냥 ing를 쓰지 않고 having pp를 쓰면 우리가 그래머에서 뭐라고 배웠습니까? 완료 형태의 동명사라고 배웠죠. 완료 형태의 동명사는 앞에 거랑 이쪽 게 시제가 차이가 난다고 배웠습니다. He is convicted of. 그가 유죄 판결 받고 있는 건 지금이야. 하지만 죽인 거는 과거라 이거죠. 시제가 차이가 날 때 이렇게 쓰죠. 이런 걸 자꾸 응용하는 거예요. He is convicted of killing somebody. He is convicted of having killed somebody yesterday.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요거까지 같이 외우셔야 됩니다. be convicted of 외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이게 뭐 판사가 그래도 요거 이렇게 오셔가지고 요거랑 같은 말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유명한 수거죠. be found guilty of ing라는 말. 저 요거밖에 못 외우고 있어요. 저만큼만 외우세요. be convicted of somebody. be found guilty of somebody. 무슨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다. 무슨 혐의가 있다 이런 말입니다. 아시겠죠? 요거까지 같이 외우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a convicted felon. 자, 그러면 왜 경찰이 이렇게 있냐? 그러면 이 단어를 볼 때 1, 2, 3, 4 물론 단어 기본적으로 알아야 돼요. 1번에 A에서 harass라는 단어는 요 단어로 외우셔야 됩니다. 안 좋은 단어지만 SSE인가? harassment. E가 붙을 거예요. 이게 뭐예요? 희롱입니다. 희롱. 그러니까 harass가 희롱하다건데요. 이게 발음이 제 미국 친구가 옛날에 한번 저한테 지적해 준 적이 있었는데요. harassment가 아니라 harassment? 제가 뭐라고 그랬더라? 하여튼 뭐라고 그랬는데 걔가 harassment라고 하라고 저한테 장난으로 이렇게 막 강조하면서 얘기해 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 까먹습니다. sexual harassment. 이것이 성희롱이에요. 그러니까 harass라는 것은 놀리는 거죠. 희롱이고 그 다음에 성폭력은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면 assault라는 말, AULT가 폭력이고 그 다음에 violence가 폭력입니다. 아시겠죠? 같이 외우시면 됩니다. 영자 신문 많이 보세요. 탭스 공부하시려면. 탭스 어휘도 중요하지만 평상시에 실질적인 활용으로 내가 많이 아는 단어를 익히는 게 중요합니다. 성희롱, 성폭력 단어 모릅니까?
다 알죠? 내가 평상시 아는 단어는 영어로 알아야 돼요. 그런 관심을 가지세요. 영차 신문을 많이 보십시오. 자, 그래서 헤럴스는 놀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harbor라는 건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항구란 뜻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harbor에다 ing 붙였다는 얘기는 동사 형태로 썼다는 얘기예요. harbor가 동사로 쓰면 뭘까요? 거기 harboring a convicted felon 그러면 누구를 은닉하다, 이렇게 감싸는 거예요. harbor가 항구에서 온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제 어원 분석이라 이거죠. harbor가 항구에서 오서 여러 가지 분석하면 어원 분석할 수 있는데요. 이제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끝나지 말고 harboring a somebody를 외우는 게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harboring, 그 다음에 은닉은 좋은 단어예요, 나쁜 단어예요? 카메라맨. 안 좋은 단어죠? 그렇죠. 은닉은 뭐 좋은 걸 은닉합니까? 좋은 건 가지고 있는 거고, 소유, possess. 은닉은 안 좋은 거야. 그러니까 은닉다면 보통 안 좋은 게 나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문장을 외우세요. She is harboring a convicted felon. 굉장히 지금 유죄 판결 받은 아주 나쁜 개쉐이가 있는데 걔를 지금 은닉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이 지금 주변에 둘러싸고 있다 이 말이야. 이렇게 외우시는 겁니다. She is harboring a convicted felon. Harboring convicted felon. 벌써 세 단어 외웠네. 문장으로 외우세요. 최고입니다, 그게. 아시겠죠? 그 다음에 hanker 같은 것은 뭐 이렇게 뭐뭐를 갈구하다는 얘기인데요. 갈구다가 아니라 제발 갈구하다. 이상한 사람들. hanker는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hanker는 반드시 for가 붙습니다. 자, 영어의 for에 대한 어휘의 기본 감각 정리할까요? 뭐뭐를 찾다가 look for라고 배웠죠? 그거야 바로. 전부 이겁니다. search도 뭐뭐를 찾아 헤매는 거 search for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맨날 헷갈리는 게 anxious라는 게 비동사 물론 비동사 be anxious for 이건 뭐예요? 뭐뭐에 대해 갈망하다라고 배웠잖아요. 이거예요. for가 들어갔기 때문에 전부 같은 개념이에요. 갈망하다요. 하지만 요거랑 좀 비스구리하지만 전혀 아닌 개념으로서 우리가 뭐 배웠습니까? anxious는 두 가지가 있다고 배웠잖아요. be anxious about라고 배웠잖아요. 걱정하다죠. 그러니까 anxious가 명사가 anxiety잖아요. anxiety가 바로 갈망 혹은 걱정 둘 다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영어에 모든 전치사가 이렇게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감각이 중요합니다. 이런 감각이. 예를 들어서요. 제가 옛날에 어휘를 몰랐을 때요. 뭐 좀 해줘요라고 소리치려는 말을 그 영작을 할 라이머에서 할 일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 단어를 몰랐어요. 근데 소리치다가 우리가 shout라고 알고 있잖아요. 맞죠? shout. shout를 무조건 쓰면요. 자유를 달라고 외치면서 분사구문 shouting. 근데 shouting 다음에 freedom 하는 게 아니라고요. shout는 첫 번째 찾으면 shout to 다음에 누구누구에게 소리치는 거예요. 그렇다고 shout to freedom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자유에게 외치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요놈이랑 비스구리한 단어 중에 뭐가 있냐면 ask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그지요? ask는 for 쓰면 뭐뭐를 요청하다예요. 아하, shout나 ask나 결국은 사돈의 8천 단어라 이거죠. 뭐뭐를 요청하는 감각이 바로 요게 기본 감각이라면 shout for를 섞었으면 뭐뭐를 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소리 지르는 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제 생각이 그런 것 같아서 그냥 그렇게 썼습니다. 그랬더니 얼마 있다가 나중에 큰 그 외국 주간지 T로 시작하는 유명한 주간지 보니까 저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shout for something. 뭐뭐를 해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한다 이거죠. 이거예요 바로. 필요한 부분들, 해당되는 기본 맥락을 여러 가지가 섞여서 조합될 수 있기 때문에 단어도 중요하고 특히 저쪽 가서 보시면 이런 것들 놓치시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이런 것들 놓치시면 안 된다 이거죠. 모든 기본 감각에 대해서 특히 전치사 같은 경우는 나올 때마다 스스로 진지하게 보는 연습을 하세요. 그게 공부입니다. 오케이? 자, 우리 harbor라는 단어까지 배웠고요. harden은 뭐 딱딱하다기 때문에 hardening, 뭐 굳게 하는, 뭐 강화시키는 그런 말입니다. 예, 정답은 그래서 harboring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예제 두 번째 볼까요? 무슨 courses라고 그랬습니다. survival course, 생존 코스냐, advanced 코스가 나왔고 대학교 같은 거 나왔을 경우에는요. 지금 대학교 이제 가시면 대학생들은 아실 겁니다. 뭐 기본 과목은 뭐 elementary course 그러고요. 선택 과목은 뭐라 그래요? 대학교에서. 그렇죠. elective course 그러죠. 그다음에 무슨 개론 할 때 the principle of economics 경제학 개론 뭐 중급 회계 intermediate something 고급 수학 advanced mathematics 그러죠. 바로 학문 이름에서 advanced 쓰면 고급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remedial인 거 보충해준다는 뜻이고요. 네 번째 residual이 reside가 어디 거주하다거든요. 그래서 아시죠? 거주하다 남아있다. reside 그래서 자녀의 남아있는 그 뜻이에요. 정답 뭘까요? 무슨 courses가 aimed at aim은 여러분 S는 거 아시죠? 줄치고 외우세요. 몰랐으면 입에 붙이세요. be aimed at입니다. be aimed at. be aimed at. 뭐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뭘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empowering, 강화시키는 겁니다. at risk student로 하여금 to learn more effectively.
여러분 at risk student가 답을 찾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risk는 전부 S는 거 아세요? 일단 at risk student가 딱 보니까 위험에 처해 있다, 이게 장애 학생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코र्스는 장애 학생들로 하여금 to learn more effectively, 좀 더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준대요. 자, 무슨 코스일까요? 생존 코스, 고급 코스 이런 거 아니죠? 자녀 코스 이런 건 말이 안 되고요. 그러니까 단어를 알아야 돼요. 3번에 보충해주는 뭔가 supplementary, 보충해주는 그런 코스가 장애 학생들에게 좀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답은 3번으로 잡을 수가 있는데 리스크가 중요합니다. 자, 리스크는 위험인데 리스크는 전치사 전부 at이랑 붙어 다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 말을 외우라고 그랬습니다. at the risk of ing 뭐요? 무슨 위험을 무릅쓰고 이걸 써야 돼. 자꾸 강조합니다. 어휘는요, 어휘책 복구하는 것도 있지만 평상시에 독해를 진지하게 하세요. 대충 단어만 본다고 넘어가지 말고. 단어만 보고 넘어가니까 평생 못하는 거예요. 단어만 보고 넘어가니까 내 눈에 블레임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블레임 옆에 for를 보고서 이거를 외워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말이 되는 거예요. 안 하면 블레임하다 끝납니다. 시험만 보다가 끝납니다. 탭스 990 만점만 받다가 끝납니다. 아무 말도 못합니다. 쓰는 것도 못하고요. 잘하세요? 이렇게 쓰는 거야. 그 다음에 위험을 무릅쓰다라는 실질적인 동사는 run을 씁니다.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게 제일 파퓰러하다고요. 파퓰러한 거 외우세요. 언제 그거 다 외웁니까? run the risk of something, run the risk of something. 자, 이렇게 해놓고 또 간단하게 지가 말을 만드세요. 뭐 강에서 빠져 죽을 위험을 무릅쓰고 누구를 구했다 할 때 he saved somebody, he saved her, he saved his girlfriend at the risk of dying in the river. 그 다음에 위험을 무릅쓰면서 어디에 갔다. He went there. 뭐뭐 하면서 분사구문 running. 알겠지? ing. running the risk of dying before the enemy. 이거잖아. 적 앞에서 죽을 위험을 무릅쓰면서 running 하면서 ing 붙이면 분사구문이라며. 오케이? 같이 외우십시오. 자, 예제 두 번째까지 어휘 한번 제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장애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요즘에는 이제 장애우라고 잘 하지 않고요.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 보통 뭐라 그럽니까? 옛날에는 더 플러스 형용사는 사람이라고 배웠습니다. 단수 복수 다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복수라고 외우시는 게 제일 무난할 겁니다. The disabled 기억나십니까? 이것이 장애우, 장애인이라는 뜻인데 이게 무슨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네. 그래가지고 요즘엔 좀 말이 바뀌었죠. 바꿔봤자 거기서 거깁니다. The handicapped라고 요즘에 얘기하죠. 일단 두 가지를 외우십시오. 가장 많이 쓰죠. 장애인, 장애우를 말하는 단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32페이지 speed test라는 거 빨리 볼까요? 제가 강의 초반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탭스는 이디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디엄을 외우셔야 되는데요. 탭스 이디엄 정리되어 있는 책 같은 게 많이 있어요. 괜찮습니다. 보시고요. 그거 해도 괜찮고요. 제 생각에는 이렇게 일반적인 이렇게 문제 형태 있잖아요. 여기에 나오는 게 사실 굉장히 반복되는 게 되게 많아요. 탭스는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거를 외우는 게 아마 가장 현실적일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디엄도 물론 외우세요. 그리고 이걸 보시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상황이 되시면 이렇게 시트콤 같은 거 많이 보세요. 뭐 프렌즈 같은 거 많이 보세요. 뭐 프렌즈 아시죠? 예, 친구들. 토마스와 친구들 말고 프렌즈 있죠? 그거 많이 보시고요. 프렌즈 보기 싫으면요. 세사미 스트리트 같은 거 있죠? 미국 뽀뽀뽀 그런 것도 괜찮습니다. 그런 것도 이디엄 같은 거 이렇게 아기자기하고 평범한 이디엄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오히려 성인 시트콤 같은 경우는요. 이디엄이 한 번 더 걸러진 진짜 이디엄 같은 게 나와요. 예를 들어서요. 이거 말해도 되나? 이거 하여튼 야한 것도 많고요. 없는 단어가 있어요. 미국 애들도 모르는 단어가 있는데 그냥 왼쪽 오른쪽 뉘앙스로 그냥 알고 대충 웃는 거야. 이런 말 뭐 강의에서 해서 죄송하지만 기분이 이상하다고 할 때 여러분 기분이 뭐 시쭈구리하다 뭐 이렇게 야리구리구리하다 이러면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대충 보면 이렇게 분위기로 알잖아요. 이렇게 시쭈구리하지. 씨 뚜껑 열려라는 말은 이거 쓰는 말이구나. 근데 상황에 따라서 뭐 지상렬 같은 개그맨 같은 경우는 생각지도 못했던 어휘를 막 구사하면서 막 재밌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걸 우리가 이디엄이라고 외우면 안 돼요. 쓰지도 않는 말이에요. 그런 게 성인 시트콤에 많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약간 좀 이렇게 학생들 쓰는 그런 재밌는 그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제대로 쓰는 그런 이디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좀 보세요. 이거로 보는 게 최고입니다. 자, 보시면 how could you, 영어에서 how could you나 how can you 같은 거는 감각을 뉘앙스를 잡아야 돼요. How can you는 어떻게 네가 그렇게 할 수 있냐니까 이거는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했니를 물어보는 게 아니죠. 네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임마. 확 그냥 이런 말입니다. 그거 연습해야 돼요. 탭스코 되게 많이 나와요. How can you? 어떻게 감히? How dare you? It's the same, similar meaning.
How dare you? How can you do? How can you do that? 어떻게 네가 그렇게 할 수 있어? 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How could you such a careless mistake? 그렇게 careless 부주의한 실수를 할 수 있니 그거죠? 자, 이거는 뭐 압니다. 우리가 실수하다. 이걸 정리합니다. 이디엄을 연습하다 보면요. 어가 들어가는 게 있죠. 예를 들어서 오늘 나와 있는 make a mistake. 저도 아는 거 별로 없어요. 뭐 해봐요 또. take a shower. 또 사진 찍다. take a picture. 또 예약하다. make a reservation. 또 take a look at it. Let's take a look at it. 시트콤 보면 아니 저기 나오죠. 외국 보면 Let's take a look at it. Take a look at, take a look, take a look. 이걸요. 여러분 절대로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나중에 영자 신문을 보거나 영작을 하다 보면 이게 뽀록이 나는데요. 이 어를 괜히 쓰는 게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여러분 관사에서 어는 일반적인 거라는 얘기했습니다. 제가 그 옛날에 그 탭스 문법에서도 강조했는데요. 그 거식이 뭐죠? 사과가 영어로 뭡니까? 사과. 우리 카메라. 사과 영어로 뭐예요? 저럴 줄 알았어. 사과가 애플이 아니라 이거죠. 영어에 애플이라는 단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an apple이 있는 거야. 아니면 apples가 있는 거야. 평상시에 입에 an apple과 apples가 익숙해져야 그게 진짜 어휘입니다. 여러분 영어 책 찾아가지고 애플이라는 단어 있으면 갖고 오세요. 하나에 100만 원씩 제가 드릴게요. 제목 빼고. 없다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거야. 관사는 평상시에 독해를 보면서 오래 걸리지도 않습니다. 길어야 10초입니다. 딱 보고서 좀 진지하게 한 번만 생각하세요. 그 진지함이 없으면 무슨 공부입니까? 딱 보고서 아 이거 왜 어를 썼지? an apple 그러면 일반적인 사과예요. 사과라는 종류는 원래가 그런 속성이다. 이런 거 얘기할 때. the apple 그러면 알죠? 여기 있는 그 사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다 보면 틀리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이디엄이나 수거라고 외우는 것 중에 중간에 어가 들어가는 거 많이 있어요. 이거 나오면요. 제 말 믿고요. 긴장하세요. 긴장하세요. 왜냐면 이거는 일반적인 걸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보통 하나를 얘기하는 거고 어를 썼다는 얘기는 뭐가 존재한다는 얘기냐면 복수가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make a mistake라는 것은 일반적인 실수예요. 인생에서 실수를 한다는 것 말이지 이런 거 얘기할 때. 하지만 일상적인 실수는 대부분 뭐냐면 복수입니다. 어가 있기 때문에 좀 있으면 어가 사라지고 s가 붙는 게 당연하다 이겁니다. 라이팅 쓸 땐 대부분 make mistake 씁니다. 아시겠어요? 사진 진짜 한 방 찍었을 때가 take a picture고요. 일반적으로 사진 찍었냐 그럼 당연히 착착착착착 한두 개가 아니야. take pictures야. 어가 있는 건 언젠간 s가 붙기 때문에 어와 s가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는 실력을 만드셔야 외국인이랑 이야기하거나 뭐 할 때 맞짱이 되는 거예요. 뭔가가 어색한 거야. 지들이 듣기에는. 어를 해야 되는데 안 한다든지. 그 다음에 분명히 make mistakes 같은데 왜 자꾸 make a mistake 한다든지. make mistake 하면 그거 진짜 어색한 거예요. take a shower 익숙하죠? take a shower 안 익숙해야 돼 그게 여러분들이. 자 오늘 그런 개념이에요. 보시면 such a 여기서 such a 하나 얘기할 때 a careless 다음에 mistake고 실수를 많이 했을 경우는 당연히 such a 빼고 careless mistakes s를 붙이는 연습 하셔야 됩니다. 자 어떻게 그런 거 할 수 있냐? 실수하다가 make죠. 그러니까 아니까 우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광범위한 표현력 측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광범위한가요? 볼까요? The vital clue turn out to be. 자, vital은 우리가 알죠? 굉장히 핵심적인 매우 중요한 근거가 하나 있는데 turn out to be 뭐뭐라고 밝혀졌다 해서 첫 번째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표현 익숙해져야 되는 거 알죠? 영어의 turn out to 동사 알죠? 주로 일반적으로 be라고 외우세요. 이게 최고입니다. 제일 많이 씁니다. 뭐뭐라고 밝혀지다. turn out to be. 그 다음에 증명되다가 밝혀지다가 비스무리한 말이죠. 증명이 뭐야? prove죠. 그럼 증명되다. 수동태 같죠? 그런데 수동태로 써도 되는데요. prove는 일반적으로 자동사로 써서 안수동태로 쓰는 경우가 더 많아요. 이거 제 경험으로 알려드리는 겁니다. be proved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거의 prove라고 씁니다. 그래서 어떻게 쓰나? prove to be 이런 식으로 뭐뭐라고 밝혀지다. 외우세요. 외우는 게 속편하지 않습니까? 입에 붙이세요. 이론 따지지 말고요. turn out to be, prove to be를 입에 붙이세요. 이론 공부해가지고 기분 좋고 끝나면 안 됩니다. 이론 공부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제가 첫날이니까 자꾸 강조합니다. 너무 이론으로만 끝나는 게 너무 많아요. 주변에서 뭐 저도 그렇지만 뜬구름만 잡다 끝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이제 그런 거 반복하면 안 되잖아요. 뭐 제대로 해야죠. 안 그러니까 자꾸 무슨 뭐 몰입교육 얘기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잘 왔어요. 자, 이런 거는 뭐라고 밝혀졌다. turn out to be 뭐라고 밝혀졌냐. 첫 번째
이 A, B, C, D 같은 경우 저도 몰랐던 것도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저도 외웠습니다. 1번 보세요. green thumb. 영어의 thumb은 이거죠. two thumbs가 뭐예요? 손가락 두 개 이렇게 딱 하는 거. 와, 대박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어에 thumb 들어가는 건 보통 잘하는 거 얘기하는 거나 아니면 아주 그냥 뭐죠? 손재주 없는 거 얘기하는 거 극단적인 경우가 있지만 여기서 green은 보통 좋은 거기 때문에 green 같은 경우 원예에 소질 있는 사람, 원예에 재능 있는 사람을 이야기한대요. 예, 저 몰랐습니다. 미안합니다. green thumb. 그 다음에 red herring 같은 게 청어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빨간 청어를 얘기하는 게 바로 청어가 보통 빨갛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갑자기 레드하다는 얘기예요. 쟤 왜 저래? 뭔가 쟤 때문에 헷갈린다 그런 뜻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뭔가 헷갈리게 하는 정보란 뜻이에요. 이거 되게 이디엄이니까요. 그냥 외우세요. 거기 나오는 레드 헤어링도 외우는데요. 헷갈리게 하는 정보라는 말을 진짜로 알아야죠. 헷갈리게 하는 게 영어는 뭐예요? 헷갈리게 하다. embarrass죠. 그러면 embarrassing information이에요. embarrassed information이에요. 빨리 얘기하세요. 예, 헷갈리게 하는 능동이죠. 정보가 나를 헷갈리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embarrassing information. 예, 내 생각 이거 하는 게 더 나은 것 같아. red herring이란 말 그걸 그냥 잘 안 해요. 이런 게 훨씬 낫지. 헷갈리게 하다 답을 정리합시다. 자, embarrass와 동의어 뭐 있습니까? 다 외워야 됩니다. bewilder, 헷갈리게 하다, 난처하게 하다. 그 다음에 baffle이란 말 엄청나게 중요하죠. B 두 개랑 보통 P 두 개로 외웁니다. puzzle, 헷갈리게 하다, 난처하게 하다, 난해하게 하다. 그 다음에 그 유명한 perplex라는 단어. 이거는 무조건 아셔야 됩니다. 특히 양심적으로 perplex, baffle은 무조건 아셔야 됩니다. embarrass는 당연한 거고. SSR인가? B-A-R-R-A-S-S. S 두 개구나. 이런 식으로 헷갈리게 하는, 오케이? 요거는 같이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turn out라는 거 뭐라고 밝혀진다는 얘기는 보통 왼쪽 거랑 오른쪽 게 보통 반대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밝혀졌다. 분명히 앞에 vital에다가 거시긴 했잖아요. 이렇게 띵띵띵띵. 그 강조하는 말 썼잖아요. 뭔가 vital, 굉장히 중요한 근거가 있는데 그것이 뭐라고 밝혀졌으면 보통 안 중요한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느낌을 잡아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정답이 2번 red herring이에요. 뭔가 헷갈리게 하는 정보라고 밝혀진 거예요. 처음엔 vital이라고 생각했다고요. 핵심적이고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이것이 샤까닥 바뀌었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답은 2번으로 잡을 수 있고요. 3번의 red eye는 많이 아실 겁니다. 이것이 눈 빨개지는 게 충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간 비행 편 얘기하는 겁니다. 너 뭐 do you happen to have a red eye last night? 너 어제 야간 비행편 혹시 잡았니? 비행기 티켓 잡았니? 할 때 red eye 이거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blue streak. 여러분 스테이크가 아니죠. 거기 S-T-R-E-A-K입니다. streak라는 것은요. 첫 번째는요. 줄로 외우셔야 됩니다. streak가 어디에 많이 쓰이냐면 여기에 많이 써요. 비행기가 하늘 날아가면 훅 하면 뒤에 이렇게 구름 쫙 나오는 거죠. 그걸 streak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야 저 비행기 뒤에 라인이라고 그러면 안 됩니다. 스트릭이 있고요. 미사일 발사할 때 많이 씁니다. 시사 잡지 보면은 요즘에 하도 이제 이렇게 국제 정치에서 무슨 전쟁 같은 게 많아서 미사일 발사하고 북한이 발사했다고 할 때 미사일이 플라이 그건 유치원 용어고요. 미사일이 날아갈 때 streaking something 이래요. 뭐뭐를 뒤로 줄로 쫙 자국을 남기면서 날아갔다. 이게 연락에 멋있게 날아갈 때 이런 거 씁니다. streak라는 말. 줄, 선, 내가 남긴 자국 그 뜻입니다. 오늘은 블루 스트레이크라는 거 나와 있습니다. 블루 스트레이크라는 건 매우 이렇게 약삭 빠르고 되게 재빠르고 이렇게 나쁘게 말하면 커닝이에요. 굉장히 이렇게 샥샥샥 교활하고 그런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오케이. 그래서 그 레드 헤어링이라는 거 이거는 이 내용 모를 수도 있는데요. anyway 뭘 잡냐? vital이라는 말과 turn out을 보고서 반대적인 단어가 나올 거라는 걸 유추할 수 있는지 그걸 물어보는 문제라 이겁니다. 그래서 A, B, C 나오잖아요. 이거 보면요. 모른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그런가 보네 하고 외우세요. 외우면 되지. 레드 헤링이 뭐라고? 헷갈리게 하는 거. 블루 스트릭, 얍삽한 놈, 잽싼 놈. 레드 아이, 야간 비행편. 아까 A 뭐였더라? 그린 썸. 원예에 소질 있는 사람. 외우세요. 벌써 외웠겠네. 지금 제가 했죠? 앞으로 돌리세요. 띠기띠기띠기 돌리세요. 앞으로 돌려서 다시 해봐. 서너 번 하면 외워지겠네. 간단합니다. 외우세요. 얼마나 편해. 3번. 자, 드디어 탭스는 구어체를 강조하는 표현이 많이 나오죠. 이렇게 오버하지 첫날에. 자, 탭스는 구어체를 많이 강조하는데요. 첫 번째 보시면 Why is Chris mad at me? 영어에 mad at me 알죠? 미친다 이 말입니다. 왜 나한테 밀렀어? 하더니 영어에 이거는요 좀 외워야 되는데요. 답이 A랑 C가 구어체거든요. beat me가 있고요. 그 다음에 hit me는 잘 많이 안 써. hit me는 이렇게
좀 이따 알려드릴게요. 그건 나한테 안 쓰고요. serves me라는 말은 굉장히 많이 쓰는 말이고요. satisfies는 그냥 말 그대로 그런 뜻입니다. 자, 보시면 Why is Chris mad? 나한테, 왜 나한테? 영어에서 방향을 지칭할 때 쓰지 않습니까? 나한테 걔 왜 화냈어? beat me는 뭐냐면 한 대 까 이거예요. 까? 몰라 이거예요. 내가 어떻게 알아? How do I know? 이겁니다. 내가 어떻게 알아? 나 까봐. 나 몰라. 백날 나 때려봐. 나 몰라. 이 말이에요. beat me. 그 다음에 serves me가 훨씬 더 사실 많이 쓰는 말인데요. serves me는 이걸 외우셔야 됩니다. 가정법 말고 조건절 쓰면 뒤에 무슨 시제? 현재 시제. 3000번 들었죠? 조건절은 현재 시제를 써서 미래를 표현합니다. 여기서 it은 뭐라고 칩시다. If it serves me right. me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me가 제일 많고 you 써도 되고요. 이게 만약에 이게 맞다면 이 말입니다. it이 예를 들어서 무슨 사건이 일어났다고 칩시다. 만약 그 사건이 실제 있었다면 이런 식으로. 그렇게 했을 때 serves me right. 그것이 만약에 맞다면 그게 만약에 맞다면 그 사람이 뭐 했대. 그래? If it serves right. 그게 만약에 맞다면 말이지. 아마 요 새끼가 범인인 것 같은데 이런 거 얘기할 때. serves right. 외우세요. serve right 항상 붙어 다닙니다. 뭐뭐가 맞다면 serve right. 오케이? 그 다음에 이 serve는 어휘를 하나 더 정리해야 되는데요. serve 참 많이 쓰는 게 뭐가 있냐면 serve as라는 말을 참 많이 쓰죠. 옆에 잘 쓰고 외우세요. 뭐예요? serves as. It can serve as something 하면 뭐뭐로 지가 서브한다는 뜻이거든요. 뭐뭐로서 역할을 감당한다는 뜻입니다. 쓰세요. serve as something. 뭐뭐로 역할을 감당한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개발한 새로운 교육 제도는 아마 학생들의 실력을 향상시키는데 좋은 일을 할 것이다. 좋은 역할을 감당할 것이다. It can serve as a good way to improve students' ability to speak in English 이거예요. serve as. 오케이? 뭐뭐로서 역할을 감당하다. 외우세요. 자, 요쯤에서 제가 중간에 잠깐 하나 소개를 하면요. 이쪽 보세요. 여러분 지금 여러 가지 어휘가 정리되는데요. 이 어휘편만큼은 다른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반드시 소위 말하는 단어장을 만드셔야 됩니다. 책에다가는 200만 번 치고 여기다가 총천연색 컬러풀로 아무리 장식한들 여러분 실력이 되지 않습니다. 이 책 평생 갖고 다닐 거면 그렇게 하시고 그렇게 하지 않을 거면 이 책뿐만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들이 배우는 모든 인포메이션을 하나의 노트에 모으는 작업을 하셔서 평생 들고 다니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IQ가 150이 안 되기 때문에 지나가면 까먹습니다. 저도 IQ가 낮기 때문에 까먹어요. 제가 114예요. IQ가 114. 생활기록부 보니까 114라고 돼 있던데요. 당연히 까먹어요. 제가 기억력이 되게 안 좋아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학생들 이름 못 외우는 걸로 유명해서 제가 늘 미안합니다. 아이들한테. 아주 특별한 이름 아니면 기억이 잘 안 나요. 특히 예를 들어서 김명순 이렇게 평범한 이름은 진짜 기억 못합니다. 자, 모든 어휘를 모으셔서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왼쪽에 줄거니 노트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다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순수한 단어 같은 경우 왼쪽에 이렇게 쓰시고 나머지 좀 긴 문장이나 그 밖에 설명 같은 거 이렇게 쓰고 그러니까 단어만 왼쪽 이런 식으로 몰아서 쓰는 연습을 하세요. 꼭. 그리고 보통 저도 이제 경험을 해봤는데요. 앞에다가 번호를 매기면요. 눈에 확 들어옵니다. 나중에. 6, 7번, 8번 이런 식으로. 번호를 매기시면 나중에 번호까지 기억이 납니다. 8번이 왼쪽 아래쪽에 단어였는데 P로 시작하는 거였는데 펄플렉스였지 이런 식으로 다 기억나요. 꼭 정리하세요. 정리한 거고 한 것만큼 자기 실력입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문장으로 다 외울 수 있어야 됩니다. 문장 입에 붙어 영어 구조가 붙으니까. 자, 그렇게 정리를 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beat me는 나도 몰라고요. service me는 뭐뭐가 맞다면 할 때 쓰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고급 어휘를 한번 볼까요? 자, 우리 이거 ABCD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liable이라는 건 liability가 굉장히 유명한 말인데요. liability가 법적 책임을 말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책임은 responsibility예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liability는 법적으로 관련된 책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liable은 법적인 책임이 있는 그 말이고요. 그 다음에 inane은 어리석다, stupid와 동의어입니다. 좀 어렵죠? 외우십시오. inane, stupid. 그 다음에 nebulous 굉장히 유명한 말이죠. 불명료한, 깨끗하지 않은, unclear. 이런 거 같기도 하고 저거 같기도 하고 애매모호한이죠. 밑에 쓰세요. 애매모호한. vague란 말 배웠죠. vague, 애매모호한. 아시죠? 그거랑 거기 inane이라는 거, 불명료한. 이런 거 같기도 하고 저런 거 같기도 하고. 자, 같은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같은 말이지. 이거 유명한 말이죠. 배웠죠? vague, ambiguous. 전부 다 애매모호한. 이런 거 같기도 하고, 저런 거 같기도 하고. vague, 애매모호한. 오늘 나와 있는 inane 같은 말입니다. 자, 오늘 어휘 세 가지로 확장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맨 끝에 있는 extemporaneous란 말은 temporary가 순간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순간적인 어떤 상황에서 벗어났다 뭐 x 그런 그 뜻이에요. 이 정도 어원은 뭐 대충 알죠. x가 어디서 벗어나는 거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즉흥적인 순간적인 상황에서 벗어난 내가 갖고 있는 순간적인 상황에서 벗어났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게 즉흥적이라 그 뜻입니다. extemporaneously. extemporaneous. extemporaneous. 템포 정상적인 나의 템포를 벗어나 즉흥적인 extemporaneous. 그런데 즉흥하면 생각나는 말이 뭐 있습니까? 쇼팡. 비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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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promptu라는 말이 즉흥적인이에요. 그래서 쇼팽의 즉흥 환상곡 영어로 fantasy the impromptu라고 합니다. 아시죠? 네. 그 즉흥 환상곡 연주하는 그 손가락이 한 2개밖에 없는 그 시아라는 그 여학생 있잖아요. 여학생도 아니고 이제 학생이라고 하면 안 되지 이제 나이가 좀 있으니까. 그 봤죠? 손가락이 그 2개 양쪽에 총 4개 갖고 연주하지 않습니까? 참 놀랍습니다. 그런 거 보면. 그런 거 보면 참 그쵸? 네. 그러니까 뭐 힘들다고 투덜댈 필요 없습니다. 뭘 투덜대? 손가락 5개인 주제에 2개도 그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하루하루 감사하면서 사셔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사세요. 짜증 막 나도요. 뭐 짜증은 뭐 여러분만 납니까? 저도 많이 납니다. 제가 여러분보다 인생을 많이 살았기 때문에 짜증이 많이 나죠. 짜증 나도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짜증 안 났던 순간이 더 많고요. 가만히 보면은 좀 해피하고 감사했던 순간이 훨씬 많습니다. 인생 살다 보면은. 그래서 그런 순간을 생각하면서 더 감사할 수 있어야 전화위복이 되잖아요. 이 전화위복에 또 쾌감을 느껴야 그게 멋진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힘들다고 투덜대지 마시고 힘들 땐 요걸 생각하세요. 그리고 그 시아 맞나요? 이름? 그 학생, 그 여자의 어떤 삶을 생각해 보세요.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뭐가 힘듭니까? 힘든 게. 땡. 자, 그러면 her 무슨 performance가 has fascinated. fascinated가 뭐예요? 매료시켰다. 판타지. fascinated millions of fans around the world. 전 세계 의를. 자, 그러면 이거 안 봐도 알죠? 네, 이거는 뭐 1, 2, 3번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바로 즉흥 연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performance. 그래서 이거는 어휘를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무슨 어원 분석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외워야 됩니다, 이건. 자, 오늘 벌써 4개 나왔고 제가 살 붙여드렸습니다. 우리 카메라 한번 쫙 갔다 와보세요. 저기까지 한번. 자, 한번 갔다 와보십시오. 뭐 별것도 아니지만 오늘 지금 뭐 3페이지 정도밖에 안 하고 문제 한 3문제밖에 안 풀었는데 제가 이래저래 살을 많이 붙여드렸습니다. 빨리 오세요. 네, 뭐 이렇게 늦게 와. 자, 이겁니다. 이렇게 그 어휘 강의는요, 여러분들 시간이 좀 이렇게 인터넷에서 많이 주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반복하세요. 알아도 또 하셔야 됩니다, 어휘는. 알죠? 그리고 선생님들이요, 아까 제가 그 뭐 그린썸 제가 몰랐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린썸 얘기를 오늘 이 시간에만 몇 번 했습니까? 지금 벌써 그린썸 한 4, 5번 했잖아요. 그리고 아까 내가 뭐 잘난 척 하느라고 또, 자, 우리 ABCD 다시 해보자 하면서 그린썸 얘기 또 했잖아요. 나 이제 안 까먹는다니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순간에 밀어붙여가지고요, 여러 번 반복하시면서 스스로 친구들에게 안 되면 거울 보고 하세요. 막 연습하세요. 얘기하세요. 안 까먹습니다. 저 그린썸 어제 알았다니까요. 쪽팔리게. 죄송합니다. 실력이 그거밖에 안 돼서. 근데 이제 안 까먹잖아요. 내 거 됐다니까. 이제 여기다가 내가 알고 있는 문법 지식, 라이머 지식 응용해가지고 막 문장 만들다 보면은 그린썸 가지고 이제 UN 연설문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나중에. 보세요. 얼마나 해피합니까? 이렇게 마구마구 치고 나가십시오. 오케이? 넘어가고. 자, 그 다음에 34페이지 보십시다. 시간 배분이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요. 네, 시간 배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거기 설명 참 잘 나와 있습니다. 한번 시간 배분 문제 어휘 선택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 문제를 푸는 과정으로 볼 때는 사실 답지, 짧은 경우엔 답지를 먼저 보는 게 사실 되게 빠릅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독해력이 되는 경우는 문제와 답지가 이제 한꺼번에 2줄씩 보이는 연습도 사실 하셔야 되고요. 네, 그건 나중에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책을 많이 읽으시면 돼요. 언어 학습의 기본은 독서에서 오는 겁니다. 책 많이 읽으세요. 영어책, 국어책도 마찬가지고요. Many people believe 하기를 government is losing. 자, 영어의 lose라는 말을 딱 보고서
이 이디엄이 입에 붙어있냐 물어보는 거예요. lose는 여러 가지가 많아요. lose sky. 이건 없는데, lose ground라는 말. 이 많이 있습니다. lose ground가 말 그대로 땅바닥을 잃어버린다. 뭐의 근거를 잃어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기를 정부가 is losing ground on crime. 범죄에 대해서 근거를 잃어버리고 있다. 범죄에 대해서 열세돼 있다. 이거예요. 한마디로 lose ground는요. 땅바닥을 잇다라고 외우지 마시고 이렇게 외우세요. 시소로 외우세요. lose ground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지금 crime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어가 government예요. 이거예요. 시소가 이게 무거워 내려오나? 하여튼 제가 그림을 표현 못 하겠는데 하여튼간 얘가 우세되는 거예요. 얘가 밀리는 거예요. 이 느낌이야. lose ground something 하면 얘한테 밀리는 겁니다. 얘한테 대한 지가 해당되는 땅바닥을 잊어버린 거니까. 이해는 되시죠? 외우세요. lose ground. 그 다음에 이런 거 비슷한 말이 뭐가 있습니까? give away to 사람. 이거 유명한 말이잖아요. 뭐예요? 뭐 사람 하든지 사물 하든지 누구한테 길을 터주는 거예요. 네가 갔어요. 지나가다가 이상한 놈 만나면 비켜 하다가 내가 쪼르면 미안 그러고 길을 내주지 않습니까? 양보하다. 좋게 말하면 양보하다. 나쁘게 말하면 굴복하답니다. 그러니까 양보 굴복이라고 외우지 마시고요. 이 단어의 이미지가 그려져야 돼. 머릿속에 이미지가. give away는 이겁니다. 좋게 말하면 양보죠. 나쁘게 말하면 굴욕입니다. 쫄아가지고 give way to 이런 거예요. 이렇게 누구에게 길을 터주다. lose ground to 혹은 lose ground on 하면은 뭐뭐보다 지가 열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지금 현재 그 사회에 범죄가 많아지는데 정부가 어떻게 할 바를 모르고 있다 뭐 이런 뜻입니다. 이 문장이. 아시겠죠? 문장 외우세요. 앞에 건 안 외워도 돼. The government is losing ground on crime. 이걸 못 외웁니까? 그거를 아까 제가 이쪽에 단어에서 문장이니까 오른쪽에 쓰라 이거죠. The government is losing ground on crime. Oh shit. 외우는 거예요, 문장을. 문장 외우는 게 제일 빠릅니다. 자, 그 다음 2번. 맥락을 활용하는 문장을 봅시다. 이거는 그 맥락을 충분히 그 문제에서 쉬운 단어일 경우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 왼쪽에 보시면 as a determined mother라고 되어 있습니다. determine은요. 잘 적으세요. decide는 결정하다죠. 맞습니다. decide 뒤에 뭐가 붙어? to가 붙지. decide to. Is it okay? determined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decide는 수동태를 잘 안 쓰는데요. determine은 수동태를 씁니다. 그리고 그 말이 유명한 말입니다. 뭐예요? I am determined. 결정되어 있다. 확고하다 그 말입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신문에서 이거를 봤어요. South Korean President 김대중,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 당시에 햇볕 정책을 추구하지 않았습니까? South Korean President 김대중 is determined, 확고하다, to launch, push ahead with his sunshine policy to engage North Korea. 북한을 포용하기 위한 햇볕 정책을 추진하는데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 오케이? 다시 South Korean President 김대중 is determined to launch, to push ahead with his sunshine policy to engage, 포용, North Korea. 외우세요. 저 외웠다니까. 얼마나 편해요. 참, 이 쉬운 걸 두고 이상한 것만 하고 사람들 이해가 안 가네 진짜. As a determined mother 무슨 말?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determined는요. 머릿속에 전 이런 이모티콘 이제 그림을 되게 못 그리거든요. 제가 미술을 되게 못해요. 제가 음악은 잘해요. 여러분 안 믿어지겠지만 제가 작곡을 해요. 정말 안 믿어지죠? 나도 안 믿어져요. 제가 합니다. 네. 어떻게 못 그리겠어. 이거 뭔가 뒤졌어. 이거 굳은 의지를 갖고 있는 거. 입술을 약간 삐쭉 올려줄까요? 이거 뭐 어떻게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좀 강한 의미가 있는 게 determined입니다. 확고하다 이 말입니다. 아, 부시가 이 말 많이 했다. 부시가 아직 안 잘렸어. 이 강의 찍을 때는 아직 안 잘렸습니다. 근데 부시가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제 뉴스를 들어보니까요. 미국 기자들이 이라크 철군 언제 하냐 되게 많이 물어봐요. 맨날 하는 말이 US government 혹은 I am determined 맨날 그래요. US government is determined. 끝. 확고합니다. 현재 의지가 확고하다. 이게. 들어보세요. 되게 많아요. 부시 잘하는 말입니다. 그거밖에 모르나 봐요. 제 강의를 들었는지. US government, the US America is determined. America is determined. 비슷하지 않습니까? 목소리. 안 비슷합니까? 네, 해보겠습니다. 네, 따라하려고 그랬는데 죄송합니다. 썰렁하면 넘겨주세요. determined mother로서 리사가 엄마죠. 리사는 삐리리 all the ordeals. 영어의 ORDEAL 뭐예요? 이거 시련이라는 뜻입니다.
실현이라는 단어와 determined의 관련성은 뭐냐? 그걸 물어보는 거죠. 확고하기 때문에 실현을 포기합니까? 그건 병신이죠. 그건 정신세계가 의심되는 거고 탭스나 수능이나 토플은 정상적인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흔히 말하는 상식적인 겁니다. ordeal 쓰세요. 시련, 역경, 쉽게 말하면 difficulty, suffering, hardship, 오케이? ordeal 단어 외워야 돼요. 이런 ordeal 뭐겠습니까? 방해로 될 수 있는 게 2번 survive죠. 생존했다. 거기서 살아남았다 이 말이죠. 오케이? 자, 이 survive에 대해서 여러분 어휘라서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혹시 이 보캐블러리 강의를 듣는 학생 중에 탭스 문법 강의를 안 들었던 학생이 혹시 있습니까? 있으시면요. 안 들어도 되는데요. 문법 강의 중에 제 1강 공짜잖아요. 거기를 들으세요. 거기에 survive가 나오는데요. 기가 막힌 게 하나 있습니다. 들었던 학생들은 그냥 이거 넘어가도 되고요. 안 들었던 학생들은요. 그냥 제가 그냥 간단하게 볼게요. 오늘 이 survive 살아남았다라고 책에 돼 있죠? 맞죠? 그런데 혹시 여러분 이런 실수를 할까봐 제가 씁니다. 만약에 그냥 문법 안 들었다고 치고 그날 제 첫 강의에 뭐가 있냐면요. 뒷부분에 가면요. 막 앞에 문장이 뭐가 나오냐면요. 카트리나 그 폭풍이 얘기 나와요. 이거 인터넷에서요. 카트리나 치세요. 카트리나 치면 폭풍 얘기가 나오지만 카트리나랑 송현석 같이 검색하세요. 그럼 이거 나올 겁니다. 폭풍 불어가지고 동네가 다 막 박살이 난 거예요. 막 난리가 났습니다. 어머 어쩌니 난리가 났습니다. 오케이. 그런데 갑자기 이 앞에서 막 교통사고로 사람들이 죽고 난리가 났습니다. 폭풍 때문에. 그러다가 갑자기 이런 문장이 나왔습니다. He was luckily survived by Katrina라고 나와 있어요. 이런 문장이 그 1강에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앞에서 폭풍 때문에 사람들이 다 난리 버거지가 났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니까 벌써 분위기가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으니까 대부분 학생들이 이렇게 해놓고 제가 문제를 What happened to him? 그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한마디로 이거 번역하냐 이겁니다. 그는 운 좋게도 카트리나로부터 살아남았다 이렇게 했어요. 대충 혹시 그렇게 했습니까? 그는 운 좋게 카트리나로부터 살아남았다? 아니라 이거죠. 살아남다라는 말은 이렇게 써야 됩니다. He survived the war. 오늘 보세요. My mother는 survive 다음에 ordeal 앞에 전치사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survive는 곧바로 목적어가 오는 타동사입니다. 타동사. 목적어를 안 쓰는 거고 요 놈이 이놈에서 살아남다는 뜻이고 원래 뜻은 A라는 주어가 이쪽에 있는 목적어보다 오래 살다라고 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live longer than object예요. 오케이? 이거야. 근데 was survived by면 수동태잖아. 이걸 갖다가 그 사람이 얘로부터 살아남았다라고 독해를 하면 안 된다 이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타동사는 참 민감하게 어휘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찍는 독해 아주 그냥 결정판이죠 이게. 자, be 간단하게만 하겠습니다. be survived by라는 건 수동태입니다. 아시죠? He broke something 하면 뭐예요? He broke the wall. 그가 벽을 뭉개버렸습니다. 라는 뜻은 wall이 주어로 오면 뭐가 돼요? was broken by 힘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같은 말이죠? 얘랑 같은 말이에요. 한글하고 똑같기 때문에 안 헷갈릴 뿐이에요, 이건. 이겁니다. be broken by, 그러니까 원래가 broke고 주어가 목적어, 목적어 주어로 서로 지그재그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he was survived by Katrina라는 뜻은 원래 문장은 뭐예요? 카트리나가 주어고 수동태가 됐던 것이 원상복귀가 되고 이 사람이 뒤로 빠진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힘으로. 그래서 그가 살아남은 게 아니라 요 놈이 살아남았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문장이 이쪽이 살아남은 거야. He survived 전쟁에서 하면 얘가 살아남은 거지만 수동태로 쓰면 얘가 살아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 문장에서 앞에서 카트리나 막 나온 거는 폭풍 이름이라고 할 수 있지만 뒤에서 카트리나는 사람 이름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뭐 폭풍으로부터 살아남았다라고 상상하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타동사가 굉장히 민감히 훈련해야 될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ordeal, 실현해서 살아남았다 좋습니다. 그러나 survival을 통해서 단어 문맥으로 단어를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survival 딱 보고서 아 타동사니까 ordeal이라는 목적어 앞에 전치사를 쓰면 안 되겠구나까지도 아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이 훈련이 되지 않으면 이런 것처럼 엉터리 영어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문법편 1강 꼭 보십시오. 안 봤던 학생들은. 제가 거기에 앞부분은 설명이고요. 뒷부분에 독해 지문 3개인가를 달았어요. 전부 다 대충 해석하다가 그러니까 문법을 엉터리로 알고 있기 때문에 대충 해석하다가 틀리는 걸 제가 3가지를 소개해놨으니까 꼭 한번 보시고요. 연습하십시오.
자, 이제 35페이지 또 이제 마지막 정리할까요? 뭐 이렇게 길어. 35페이지 보시면 고등 사고력 유형이라는 또 패턴이 있습니다. 이거는 단어를 안다고 치더라도 이 문맥을 통해서 소위 말해서 독해를 정확히 해야 된다 그 뜻이거든요. 자, 이쪽은 잠깐 지우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볼까요? Once the pride of the village, the building was now terribly. Once the pride라는 말은 여러분 분명히 주어 동사가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분사구문이거든요. 뭐가 생략되어 있냐? Once 분사구문에 해당되는 주어는 오른쪽에 있죠. 그러니까 the building is 과거니까 once the building was야 원래 문장이. building 생략 was를 뭐로 바꿨어? being으로 바꾸죠. being도 뭐 생략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단어 찍으면 안 돼요. 원래 문장이 뭔지 알아야 돼요. Once the building was the pride예요. 한때 빌딩이 자랑거리였어 이 마을에. 오케이? Once the building was pride in the village였지만 the building was now 뭐예요? 빌딩이었지만 이제 아니란 얘기죠. 완전히 terrible 여기서 반대되는 단어 찾아라 이거야. pride에 반대되는 단어가 뭐가 있을까요? 1번 devout 정리하겠습니다. 옆에 쓰세요. pious 독실한 어떤 신념, 신앙 같은 게 독실하다 할 때 devout 그 다음에 여기는 pious란 말씀입니다. 2번 보시면 impeccable이란 말 있죠. impeccable 유명한 말입니다. 아주 깨끗한 그 뭐지? 동정녀 마리아 같은 거 있죠. 이런 거 얘기할 때 쓰는 impeccable 그 impeccable Mary인가 그렇게 쓸 거예요. 아마 동정녀 마리아를 정말로 깨끗한 순진한 순결한 impeccable.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 이게 바로 한때 마을의 자랑이었는데 1, 2는 말이 안 되고 3번 보시면 dilapidated가 dilapidated or dilapidated 둘 다 쓰는데요. dilapidated이라고 보통 발음 많이 합니다. 이것은 황폐한, 초라한, 초췌한 그 말이에요. 한마디로 devastate가 뭐라고 배웠어요? 쓰세요. devastate는요. destroy보다 훨씬 강한 단어입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devastated 완전히 황폐화된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라 이 말이죠. 보세요. dilapidated, devastated, 황폐화된, 완전히 빌딩이니까 이게 맞겠죠. 답은 C고요. lucrative는 수지타산이 맞다는 뜻인데요. lucrative 옆에 이거 쓰세요. 영어에 이거 유명한 이디엄이죠. make both ends meet라는 말이 있습니다. 직역. make 목적어 동사원형 알지? 양쪽 끝한 ends니까 분명히 이쪽과 이쪽 두 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양쪽 끝쪽을 서로 만나게 하다. 수지타산을 맞추다. lucrative의 동사 형태입니다. lucrative는 수지타산이 맞는 굉장히 좀 경제적으로 운영한 번 돈이 300만 원인데 이번 달에 쓴 돈이 200만 원. 100만 원 남았네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lucrative가 수지타산 맞는 건데 이 both ends가 뭔지 알겠죠? 바로 수입과 지출을 이야기하는 거죠. 수입은 뭐예요? income에 해당되는 한 끝단과 그 다음에 지출은 영어에 expenditure라고 그러죠. 지출에 해당되는 한 끝단을 양쪽을 정확히 밸런스를 맞춘다. 거기서 온 말입니다. 자, 뭐 안 할 수 없습니다. 좀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expenditure 사전 찾으면 지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지출과 함께 분명히 소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출과 소비가 그게 그거 같죠? 바로 consume이 문제야. consume 뭐라고 배웠어요? 소비라고 배웠죠? 소비자가 consumer네? consume의 명사가 consumption이잖아요. 얼라리? 그러면 이 consumption과 expenditure의 what is the difference? 차이가 뭐냐 이거죠. 완전히 틀린 단어입니다. 무슨 단어냐? expenditure는 지출의 의미의 소비야. 돈을 쓸 때 경제에서 쓰는 단어고요. consume은 소비긴 소비인데 없애버린다는 소비시킨다는 소비예요. 그래서 자동차 사시면 옆에 energy consumption rate라고 되어 있어요. 뭐예요? 에너지 소비 비율. 얼마나 휘발유를 많이 써버리냐 이 말이지. 에너지 소비율이 적은 차가 연비가 좋은 차 아닙니까? 여기다가 energy expenditure rate 안 쓴다 이 말이지. 알겠죠? fuel 에너지 혹은 fuel 이렇게 했어요. fuel consumption rate 연료 소비율 이런 거. 아, 소비는 다 태워버리는 거, 없애버리는 그런 소비라 이 말이야. 소비자는 다 써버리는 게 소비자입니다. 아시겠죠? 분명히 이거와 이거의 차이는 그러니까 이걸 어원 분석해서 되는 게 아니라요. fuel consumption rate라는 표현을 한 번이라도 봐야 돼 자기가. 그래야지 컨숨에 대한 느낌이 빡 오는 거야. expenditure의 차이가. 알겠죠? 돈 쓰는 거 연료 소비해 버리는 그 소비입니다. 분명히 틀립니다. 예, 요거 두 개를 제가 정리해 드렸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고등 사고력 유형 2번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given the fact that 기분 나왔죠? 이거는 우리가 독해할 때 정말 알아야 되는데요. 기분이 뭐랑 똑같다고 배웠습니까? considering이라고 배웠습니다. given, considering. 기억나요? 독해에서 혹시 안 배웠나요?
기분이 주어졌다. 맞아요. 근데 주어진 상황 속에서 이 말인데요. 기분이 나오면요. 저거를 바꾸세요. 똑같은 말입니다. 뭐뭐를 고려해 볼 때 이렇게 하세요. 자, given the fact 이런 사실을 고려해 볼 때 that tolerating 삐리리비 violence in the media 언론에 무슨 폭력을 tolerate라는 건 참다 뜻이기 때문에 묵인한다 그 말입니다. 묵인하는 것은 can jeopardize. 나왔네요. jeopardize가 뭐예요? 상황을 망쳐버리다. 위험하게 하다입니다. jeopardize our entire society. 미디어 여러 가지 주변 매체들이 뭐 하는 거를 참는 그런 것은 can jeopardize our entire society. 우리의 사회 전체를 망가뜨릴 수 있다는 걸 considering 고려해 볼 때 언론이 뭐 하는 걸 참을까요? 했더니 we must do something about it. 뭔가 해야 된다. 자, 주변에 여러 가지 언론 매체들이 뭐 하는 걸 자꾸 참으면 사회가 망가질까요? 언론이 뭐 말도 안 되는 보도하는 걸 자꾸 참으면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첫 번째 1번 A ostentatious는 과시하다예요. 영어의 ostend라는 말 OSTEND에서 온 건데요. ostend가 이게 뭐냐면 이거는 직접이라는 뉘앙스가 있고요. 자기가 지시하다 뜻이에요. 원래는. 제가 수업 시간에 줄 긋고 점 찍으면 하다라는 뜻입니다. ostend가 직접 지시하다니까 약간 건방지다는 말이 포함된 거예요. 저게. 허세. 이거 하세요가 아니라 야 내가 직접 할게 이거. 굉장히 좀 거만하고 교만하게 하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ostend가. 그래서 ostentatious가 굉장히 거만한, 건방진, 과시하는 boastful 이 말이에요. boast 알죠? 자랑하다. boast, brag. 그 다음에 다 쓰세요. 세 단어. boast, brag, show off. 다 자랑하다, 과시하다, 뽐내다. 자, 언론의 그런 violence, 폭력적인 걸 묵인하는 걸까요?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2번에 뭐 보시면 gratuitous라는 건 불필요한, needless. 여기 뉘앙스가 제일 가깝고요. 3번 tenuous라는 건 희박하다는 뜻입니다. tenuous. 그 다음에 latent가 제일 중요한 단어인데요. 이건 잠재적인이라는 뜻입니다. 잠재적인, potential이죠. 잠재적인. 내재하고 있는. 그러니까 potential과 약간 뉘앙스가 틀려요. 잠재하고 있는, 그 다음에 어디 안에 내재하고 있는 이런 뜻이에요. 근데 potential은 잠재라는 말보다는 능력을 갖고 있다 약간 뜻이기 때문에 좀 틀리죠. 그래서 여기서는 바로 언론에 쓸데없는 거, 뉘앙스상 바로 B에서 gratuitous라는 단어가 제일 가깝습니다. 불필요한 그런 폭력 같은 거를 묵인한다 이 말이죠. tolerate가 참다라는 말 맞습니다. 그런데 참다라는 말이 맞는데 여기서는 그 참다보다는 묵인하다가 좋겠죠. 묵인하다의 대표적인 건 역시 뭐니 해도 connive입니다. connive. 꼭 외우십시오. 묵인하다가 connive고요. 둘 다 동사입니다. 그 다음에 묵인이란 명사가 consent라는 명사를 가장 많이 쓰죠. consent가 묵인, 인정 이 뜻입니다. 오케이? 요건 명사로 제일 많이 쓰고요. tolerate 참다 이런 말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요 tolerate에서 요즘에 아주 많이 나오는 어휘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have라는 동사를 쓴 다음에 zero tolerance라는 말이 있어요. 요거 참 많이 써요. 뭐 against를 쓰든지 뒤에는 아무거나 뭐 알아서 하면 되고요. 뭐예요? 인내력 빵 퍼센트라는 뜻이죠. 인내력 빵 퍼센트가 뭐예요? 절대 참지 못한다 그 뜻입니다. 절대 참지 못하고 그냥 무조건 용서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것이 무관용이라고 그러죠. 현재 미국의 교육 정책이 이 Zero Tolerance Education 시스템으로 바뀌어가고 있답니다. 그런 것도 같이 여기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디 갔냐? 자,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우리 37페이지, 그 다음에 38페이지는 여러 가지 어원이 어떤 개념이 있나를 설명해 주는 거니까 거기는 그냥 같이 읽어보시고요. 38페이지 보시면 뭐 주요 자료해가지고 뭐 사전 설명도 나와 있네요. 어떤 사전이 좋다 뭐 있어요. 저는 코빌드 거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런 것들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39페이지 내용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우리 계속 이어서 39페이지부터 가겠습니다. 테이프를 바꾸다 보니까 이번 시간이 나와버리네. 이번 시간 아닙니다.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네. 자, 39페이지 보시면 이제 실전 문제 노하우라고 해가지고 쭉쭉 설명이 나와 있거든요. 거기 한번 보시고요. 우리 1강 우리 41페이지까지 오늘 정리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Everybody should try really hard to 삐리리 his dream 나왔죠. 이거 뭘 물어보는 겁니까? 꿈을 이루다 뭐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 꿈 이루기 위해서 그죠? 꿈 이루다 할 때 막연하게 알고 있으면 이게 월드컵 때 이거 애들 망설여가지고 드림 컴 트루. 컴 트루는 이루다가 아니라 이루어지답니다. come true 할 때 I가 주어야 드림이 주어야. I come true야 드림이 come true야. 드림 come true 보통 그러잖아요. 그거예요. come true는 이루어지다구나. 지가 이룰 때는 주어를 I로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단어가 반대되는 걸 내 마음대로 쓰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이루어지다 뭐겠습니까 오늘? fill 채우다. fulfill. fill과 fulfill의 차이 잘 나왔다. fill은 채우는 겁니다.
fulfill은 만족시키다, 이루다, 성취하다 그겁니다. 정답이 이겁니다. 3번 보시면 fulminate, 그 다음에 recognize 이런 건 특히 recognize 같은 경우는요. 이건 시험에 잘 냈어요. realize가 뭐예요? 이루다잖아, 이루다. 성취하다. 그러니까 dream, I realize 한 다음에 뒤에다가 my dream 하면 말이 돼요, 안 돼요? 이거 된단께로. 이건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my dream 뭐 was realized, 이루어졌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realize랑 보통 recognize를 헷갈리라고 보통 많이 내더라고요. 여기서도 아마 그래서 낸 것 같습니다. realize, recognize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깨닫다. 그 다음에 정답은 fulfill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성취하다는 거 우리가 아는 것처럼 achieve죠. 그러니까 achieve my dream 이걸 외우는 겁니다. realize my dream, achieve my dream. 이 두 가지를 입에 붙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처럼 dream이 주어일 경우에 실현되다 할 때 came true죠. 과거니까 was realized 이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게. 오케이? 자,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39번 빨리 가시죠. Jim was a ability of his grandfather. 짐은 할아버지 거식인데 and even 심지어 their voices were the same. 둘의 목소리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오호. 그러니까 even이 나왔다는 얘기는 왼쪽을 더 보충해주는 말이라는 뜻이죠. however가 나오면 아니지만 however가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닮았는데 근데 목소리는 닮았어. 반대말이지만 even이니까 앞에도 비슷하다는 얘기 해야겠죠. 보시면 A, Real McCoy는 그 영화도 제목이 옛날에 한번 있었습니다. 이게 진품 얘기하는 겁니다. 오리지널, authentic이란 말이고요. 네, Far Cry 유명한 이디엄이 외우세요. 큰 차이예요. 와 우는 게 아니라 현격한 차이입니다. 현격한 차이. 그 다음에 Sitting Duck 같은 거는요. 오리가 이거 그냥 문화적인 차이일 뿐입니다. 오리라는 개념 자체가 보통 이거죠. 꽉꽉꽉 해서 막 잡으러 다니고 막 그런 거 얘기하는 건데 오리가 가만히 앉아 있으면 잡기가 편해요. 거기서 온 말입니다. 그래서 아주 상대하기 쉬운 상대를 영어에 sitting duck 그래요. sitting duck. 외우세요. 아까 뭐 green thumb 이렇게 하듯이 아 sitting duck 앉아 있는 오리 이 새끼 상대하기 쉽구나. 쉬운 상대. 외우시고 far cry 현격한 차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D 보시면 carbon copy가 이거 완전히 카피 보는 얘기하는 건데 카본이 뭐 얘기하는 거냐면요. 그거 있죠. 복사기 있으면요. 시커멓잖아요. 그게 결국 카본 가루 얘기하는 거라고 해서 그거 완전히 카본 그대로 시커멓게 나오는 거. 그러니까 종이가 시커멓다는 게 아니라 글자가 아주 선명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카본이. 그래서 카본 카피가 그러니까 쏙 빼닮은 거 완전한 복사품 얘기하는 거예요. 그대로 완전 똑같음. 그래서 Jim was a carbon copy라고 얘기합니다. 카피라고는 잘 안 합니다. 카본 카피가 완전히 쏙 빼닮은 거 얘기하는 거고요. A가 혹시 너무 많이 알면 헷갈릴 수 있습니다. Real McCoy는 진품입니다. 똑같다는 게 아니라 진품, 진짜 오리지널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케이 바리 넘어가겠습니다. 자, 드디어 40페이지는요. 다 중요해요. 다 외우셔야 되는데 소위 말해서 우선순위로 제가 먼저 정리해 드릴 테니까 그거는 무조건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출 패턴, 그다음에 그 뭐 수능을 뭐 이야기를 하더라도 마찬가지고 꼭 여러분들이 알아셔야 될 패턴을 얘기할 때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A에서 인식하다라는 말은 A랜다. 자, 순서대로 첫 번째 be aware of를 외우셔야 돼요. 이거 아시죠? 이거 다음에 of 쓰는 거 알죠? 아니면 be aware 하고 that 한 다음에 차라리 주어 동사를 쓰든지 of 다음에 당연히 명사겠고요. 이거 잡으셔야 되고요. 두 번째 call somebody's bluff에서 누구의 블러프가 훅훅 부르는 거, 이게 허세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오른쪽에 설명 잘했습니다. 한번 해보라고 덤비는 거예요. 누구의 블러프를 부르는 거예요. 그때 네가 한번 해봐 이런 거예요. 요거 옆에다가 이거를 한번 쓰면 이거 지난번 시험에 나와서 제가 한번 외웠던 건데요. Do you want me to give you? 내가 너한테 주기를 원해? 뭘 주냐면 여기다가 a fat lip 이게 뭐예요? 립이 입술이죠. 영어의 fat lip, 직역. 내가 너한테 fat lip을 주길 원하니 이 말이에요. fat lip은 퉁퉁한 입술이 매력적인 입술이 아니라 한 방 맞아가지고 부은 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fat lip이 한글에 한 방입니다. 내가 너에게 한 방 줄까? 뒤질래? 이 말입니다. 죽을래? 이걸 그냥 재밌게 쓰는 말, 친구들끼리 이거 이디엄으로 참 많이 쓴답니다. 물어보니까. You want me to give you a fat lip? You want me to give you a fat lip? 자, 10번 해봐. You want me to give you a fat lip? Do you want to? Do you want me to give you? Want me to give you 하지 말고 want me to give, want me to give, want me to give, want me to give. You want me to give you a fat lip? You want me to give you a fat lip? 해보세요.
잘했습니다. 지금 점심 먹을 시간 돼가지고 다들 You want me to give you a fairlip? You want me to give you a fairlip? Want me to give you a fairlip? 오케이? fairlip 한 방입니다. 같이 외워두세요. 뭐 이상하게 S 그러면 안 됩니다. 자, 세 번째 또 줄치세요. do on about face가 입장을 바꾸다. 이거 꼭 기억해야 될 수고입니다. 그 다음에 두 칸 내려와서 go 들어가세요. 그 다음에 발음이 awry입니다. awry. go awry라는 말. 그게 계획이 어긋나다는데 awry를 옆에서 쓰세요. distorted랑 똑같습니다. 이렇게 알죠? 이렇게 distort, 왜곡된. 그래서 go awry, 뭔가 계획이 나의 생각이 어긋나고 뭔가 잘못된 거 얘기하는 겁니다. 상황이 어떻게 갈 때 go 쓰잖아요. 기업이 파산할 때 뭐 씁니까? go bankrupt 그러지 않습니까? 배웠죠? 요즘에 뭐 미국 기업들이 하도 파산되는 애들이 많아가지고 go bankrupt 하는 것처럼. 그래서 go 하는 건 어떤 상태로가 된다. 상태를 말하는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있는 provoke backlash라는 말에서 거기에 backlash 꼭 줄치세요. 이것이 반발인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 책에서는 provoke 맞죠? backlash 앞에 썼나? 그렇지. 거봐 나도 헷갈리냐. 이거 외워야 돼. 안 쓰면 틀려요. provoke a backlash. 이 backlash가 반발이라는 말로 굉장히 많이 쓰는 말이에요. 실제로. 그런데 하나만 더 외웁시다. 제가 옛날에 그 다른 강의에서 한번 했는데요. 반발을 일으키다 할 때 무슨 말 쓰냐면 response도 써요. 뭐 예를 들어서 from, 자, backlash from, 그 다음에 일반 대중이 뭐예요? public이라고 하는데 the public이 일반 대중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뭐 정부가 무슨 정책을 발표했는데 뭐 소고기 수입 뭐 했는데 뭐 그게 좋든 나쁘든 간에 국민들의 반발이 뭐 일어났다 할 때 쓰는 거예요. 반발을 일어나다가 아니라 반발을 일으키는 거지. 그러니까 the government's policy, 정부의 정책이 provoke, 반발을 일으킬 것이다. will provoke a backlash from the public. 아니면 will speed your response. 자, 반발을 불러일으키다. S로 시작하는 어휘 뭐 하나 해볼까요? 맞춰보세요. 맞춘 학생은 인터넷으로 글 올려주세요. 제가 믿고 선물 드리겠습니다. 맞았다고. 양심에 맡기고. 뭘까요? 자, 재밌는 단어가 있는데요. 다 아는 단어입니다. response 뻥! 뻥이 뭐예요? 스파크 알죠? 이거 외우는 겁니다. spark a response. 같이 외울까요? provoke a backlash. 큰 반발을 일으키다. spark a response. spark a strong response. 강력한 국민들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이 정도 정리합시다. 그 다음에 세 칸은 그냥 보시고 넘어가가지고 고급 표현으로 가시면 abstinence라는 말 이거 뭐 안 할 수가 없네요. 영어에 삼가하다, 절제하다, abstain. 그 다음에 refrain 배웠죠? 뒤에 항상 뭐 나온다? from. 오늘 첫날이라서 좀 강의가 깁니다. 다음부터는 이제 50분 정도로 줄이니까 괜찮습니다. abstain from, refrain from. 삼가하다. 여기 abstain의 명사 abstinence 발음으로 외워야 돼. abstinence, tinence, tinence, abstinence, abstinence. 자, 잠깐 pause 버튼 누르고 10번 하세요. abstinence, abstinence. 삼가, 절제, 금욕 다 되는 거야. 그 다음에 acrimonious라는 말은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외운 기억이 나네요. 제가 문장을 해볼 테니까 받아 써볼래요? 뭐 I have to overcome the acrimonious comment on my paper from my professor. 이거였어요. 논문을 발표했더니 그 논문에 대해서 교수가 무슨 비판? 신랄한 비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I have to overcome the acrimonious comment on my paper. 요거다 내가 외운 문장이. acrimonious comment on my paper. 쓰세요. acrimonious comment on my paper. 내가 낸 보고서에 신랄한 비판. acrimonious comment on my paper. I have to overcome. I hate the acrimonious comment on my paper. I accepted happily the acrimonious comment on my paper. 난 행복하게 받아들였습니다. To graduate. 졸업하기 위해서. acrimonious comment. 오케이? 신랄한입니다. 그 다음에 acumen이라는 거 굉장히 예리하다. 이거 너무 유명한 말이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aesthetic이라는 거 우리가 미학이죠. 미학이 aesthetism이잖아요. aesthetism. 미학적인 굉장히 심미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그 다음에 세 칸 내려와서 그 유명한 apocalypse라는 거 대재앙이라는 말 아시죠? catastrophe라고 나와 있죠? 밑에 disaster는 다 아시죠? 예, 같이 정리하셔야 됩니다. 대재앙 굉장히 많이 쓰는 단어고요. 그 다음 밑에 나왔네. banal 오른쪽에 prosaic과 같이 외우세요. 진부한, 고리타분한 banal. 진부한. 아휴 재미없어. 재미없어. 그 다음에 bellicose랑 belligerent가 맞죠? belligerent. 그 다음에 옆에다가 warlike 같이 쓰는 겁니다. warlike는 하이픈을 긋는 경우도 있고 안 긋는 경우도 있는데 전쟁을 주호하는 호전적인이라는 뜻입니다. warlike.
belligerent, 그다음에 bellicose. 그다음에 관용 표현 중에서 조심해야 될 게 바로 두 번째 add업인데요. add업은 보통 증가하다 뜻입니다. 그래서 add업을 어떻게 외우시냐면 보통 어떤 주어가 add up to 3,000kg 이렇게 하면은 뭐 어떤 무게나 어떤 질량이 3,000kg까지 증가하다. add up to가 한마디로 increase예요. increase to입니다. add up to가 보통 일반적으로 어디까지 증가한다 그 뜻인데요. 오늘 여기서는 add up, each에 들어맞다 나와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 그 예제가 add up이 없나? add up이 없구나. 오른쪽 예제 중에. 보세요. 그냥 이거 많이 쓰는 말이거든요. 이런 걸 예제를 실어야 되는데. add up, each에 들어맞다 문제고요. 그 다음에 비동사 be 들어가는 것 중에서 거기 위에서부터 여섯 번째 be something is up in the air 유명한 말이죠. 공기 중에 붕 떠 있다. 그게 붕붕 떠 그 말입니다. be up in the air 불확정한 뭔가 미확정적인 뭔가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그러니까 여기서 한글에 보니까 불확실한 미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뭐 붕붕 떠 그 말이 그 뉘앙스랑 똑같기 때문에 뭔가 제대로 정착이 안 돼 있어. 사상이 정립돼 있지 않아. 뭔가 좀 답이 없어. 왜 이렇게 아직도 이렇게 아리까리해 이런 거 할 때 전부 다 he is up in the air 이거예요. 뭔가 불안한 상태예요. 불안한 상태. 정착이 안 돼 있는 거. 그러니까 unstable입니다. unstable. 안정적이지 않은 상태. 그 다음에 밑에 세 번째 줄 confide in 유명한 말이죠. 털어놓다 꼭 기억하세요. confide in 고백하다 confess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털어놓다는 뜻. 그 다음에 have a ball에서 ball 설명 잘 나와 있습니다. ball이 영어의 무도회를 얘기하는 거 아십니까? 예, 아셔야 됩니다. ball이 따라란 무도회를 얘기하는 거라서 I have a ball 하면은 그 흥겹게 놀다라는 뜻도 씁니다. 그 다음에 이디엄으로 ball이 남자들이 가지고 있는 신체에 중요한 두 개의 그 공을 이야기하는 말이 있기 때문에 그거 많이 씁니다. 농담이 아니라 그 쓰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ball을 이야기합니다. ball 조심하라고 하는 얘기가 예, 무도회 조심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걸 얘기하는 거니까 예. 전문 용어로 고환 그런 겁니다. ball. 오른쪽 41페이지에 있는 문제는요. 제가 특별히 풀지는 않겠습니다. 나중에 중요한 거 몇 가지만 체크를 해드릴 텐데요. 어차피 그냥 있는 거 그냥 갖다 끼면 되기 때문에 제가 할 의미가 별로 없고요. C에서요. A라 1567 동그라미 치세요. 1567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무조건 아셔야 됩니다. 1567은. 예, 그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 그거 꼭 기억을 하십시오. 오케이? 자, 오늘 첫날이었습니다. 우리 제 1강에서 제가 뭔지 다음 시간부터 이제 본격적인 뭐 일상 표현 뭐 쭉 여러 가지 뭐 표현이 정리 고급 표현 쭉쭉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어휘가 어떤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어떻게 학습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지금 뭐 좀 길게 칠판을 두 바닥 지어가면서 했는데요. 별로 길지 않은 내용이지만 굉장히 여러 가지가 막 나오잖아요. 여러분 꼭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단어에 살을 많이 붙이는 연습을 하시고 그 단어가 실제로 어떻게 활용되는지 샘플 센텐스를 외울 수 있는 연습을 하시고 그 단어가 어떤 관사랑 붙는지 어떤 전치사랑 붙는지를 다 아셔야 됩니다. 단어만 알면은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알잖아요. 예, 그렇게 좀 실질적으로 활용하는 면에서 어휘 학습을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앞으로 이제 이 강에서부터 더 이렇게 심도 있고 더 재밌는 강의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 강에서 만나도록 하시죠.